근데 많은 40, 50대 분들도 뭐 심지어 20대 분들도 이제 투자의 시대다. 삼성이나 하이닉스에 투자하지 않으신 분들, 그러니까 이제 요즘에 포머라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벼락거지가 된다, 투자를 해야 되겠다, 막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불안한 건, 돈 때문에 불안한 건 착각이 아니라 현실인데, 근데 왜 이 책에서는 돈 때문에 불안하다는 착각이라고 얘기하느냐?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 교실의 유성호입니다. 오늘은 책을 하나 또 소개시켜 드리려고 왔는데요. 되게 재미있는 책입니다. 제목이 돈 때문에 불안하다는 착각. 재테크 서적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은이가 다우치 마나부라는 분인데요. 도쿄대 공대 출신인데요. 골드만삭스에서 뭐 국채, 엔, 금리, 금융파생, 장기 외환 트레이딩 이런 걸 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딱 느끼기에 그러면 재테크 서적인가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결론은 재테크 서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즘에 포머라고 그래서 삼성이나 하이닉스에 투자하지 않으신 분들 Fear of Missing Out, 나만 벼락거지 됐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게 많은데, 그러면 돈 때문에 불안하다는 착각이라는 이 책은 어떤 책이냐? 진짜 돈 때문에 불안하다는 게 진짜 맞냐? 돈이 부족한 거 맞냐? 또는 이게 불안하게 하는 게 돈이냐? 그러면 이 책은 그러면 정신수양에 대한 얘기냐? 그런 내용도 아니에요. 근데 되게 재밌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었는데요. 우선 여러분 일본에서도 불안이 심하다고 그래요. 노후 불안. 제가 노후 파산이라는 책도 읽은 적이 있는데요. 일본에서 아무래도 우리보다 고령화가 빨리 진행되다 보니까 노후에 대한 두려움, 돈에 대한 불안감이 좀 꽤 많나 봐요. 그래서 더더군다나 일본의 정부에서 2019년도에 일본 금융청이 뭐라고 발표했냐면, 은퇴를 한 다음에 한 40년 정도 더 살 건데 매달 5만엔, 즉 50만 원 정도가 부족하다. 지금 그 일반 국민들의 준비로 보면. 그러니 2천만 엔이 결과적으로는, 왜냐하면 한 달에 5만 엔 정도면 한 40년 아니고 한 30년 가정하면 2천만 엔이 모자랄 거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2천만 엔이면 2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나온 다음에 사람들이 막 돈에 대해서 불안하고, 여러분 일본 요즘에 그 주식 투자 혹시 ETF, 일본 ETF 사신 분들 아실 텐데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일본도. 물론 우리 대한민국이 파멸적으로 상승하긴 했는데, 근데 그거에 비해서는 아니지만 일본도 많이 상승했고, 일본 국민들도 이제 새로운 신금융 상품을 정부에서 막 추진하고, 이번에 새로 총리가 되신 일본 총리분도 투자를 적극적으로 권유하시는, 투자를 많이 하고 돈을 많이 노후를 위해서 준비해라, 뭐 이렇게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해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일본도 노후 준비, 돈이라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엄청나게 강조를 하고 있는 시대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어때요? 우리나라는 제가 유튜브에 제 알고리즘만 그런지 몰라도 제가 50대니까 아무래도, 근데 많은 40, 50대 분들도 뭐 심지어 20대 분들도 이제 투자의 시대다. 근로소득만으로는 물론 이제 삼성이나 하이닉스에 취직했다면 조금 더 얘기가 달라지지만 그렇게 취직한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이렇게 해서는 벼락거지가 된다, 투자를 해야 되겠다, 막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불안한 건, 돈 때문에 불안한 건 착각이 아니라 현실인데, 근데 왜 이 책에서는 돈 때문에 불안하다는 착각이라고 얘기하느냐? 그것도 골드만삭스에서 근무한 금융 최전선에 있는 사람이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 근데 이 책이 매우 설득력이 있어요. 제가 뜻만 들었는데 설명을 좀 드리면, 일단은 불안하죠. 왜 불안하냐? 이게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비슷하게 이제 흘러왔으니까, 옛날에는 저희 부모님 세대에는 일단 물건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텔레비전은 사고 싶어도 텔레비전을 만드는 기업도 없었고, 근데 이제 거기에 취직하고 텔레비전을 막 만드는 그 회사에서 월급을 받고 텔레비전을 사고, 이제 실물 경제, 즉 내가 원하는 것들을 사는 것들이 쭉 진행됐는데, 그러다가 이제 화폐 경제 시대가 온 거예요.
이제는 아시다시피 실물이라는 거는 넘쳐나고 수출하고 오히려 돈이 필요한 시대가 됐는데 이런 시대에서는 사실은 돈이 황금 만능주의라는 얘기를 안 하더라도 돈이 전부죠. 왜냐하면 여러분 그 메론 주스가 있는데 이 메론 주스를 어제까지는 10,000원에 팔아서 먹고 싶은데 너무 비싸네 그랬는데 오늘 5,000원에 파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그동안 먹고 싶었으면 메론 주스를 사 먹잖아요. 와, 이거 반값이 됐다. 근데 내일 2,500원이 됐어요. 그러면 내일의 나는 어떨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마음속은 어떨까요? 야, 그 2,500원 손해봤다. 이런 생각도 있을 거고 아니야, 이득도 손해도 보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할 거고 그래도 10,000원짜리였으니까 5,000원 이득 봤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셋 중에 어떤 거 혹시 선택하실 건가요? 손해본 게 먼저 생각날 것 같아요. 손해봤. 아마 다들 그렇게 느끼실 것 같은데 근데 사실은 답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멜론 주스가 너무 맛있었으면 5,000원의 그 풍미, 그 시원함, 달콤함을 느끼고 만족했다면 그 다음날 2,500원 하면 약간 그렇겠지만 5,000원에 그동안 꿀꺽 먹고 싶었던 마음이 만족이 됐으니까 큰 상관이 없는데 그 말은 뭐냐? 우리가 모든 거를 사실은 화폐 가치로 보는 시대에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돈이라는 거에 없으면 되게 불안하고 돈 때문에 서럽고 돈 때문에 울고 싶고 막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결국은 우리가 원래는 가치라는 게 나의 그 만족감, 그 사용 가치, 나의 주관적 만족감을 하는 가치보다는 비교해서 오는 가치. 이게 왜 2,500원이야? 어제는 왜 5,000원이었는데? 이것부터 시작해서 또 여러분 명품도 그렇잖아요. 일단은 명품이 내가 메고 있다는 그 자체로 또는 입고 있다는 그 자체로 뭔가 우월감을 느끼게 해주지 사실은 그 본질적인 가치는 좀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결론은 비쌀수록 우리가 탐닉하게 되고 원래 100만 원짜리 가죽 자켓이면 와 역시 명품이야 그러는데 황학동에서 5만 원에 팔면 이거 싸구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근데 그래서 가치라는 거가 도대체 어떻게 편성되는지 우리가 화폐 시대이기 때문에 이게 모두 가치가 화폐로 비교 환산되면서 그래서 돈이라는 거에 더 집착하게 된다는 게 이분의 첫 번째 주장인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렸지만 사실 여기에는 되게 많은 사례와 굉장히 많은 의미를 담긴 글들이 있어서 저는 되게 읽으면서 감탄을 했는데 예를 들어 이제 가격을 Y축으로 하고 그 다음에 그 가치를 X축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치가 높을수록 X축의 끝쪽으로 가겠죠. 그리고 가격이 높을수록 Y축의 오른쪽 위로 올라가겠죠. 그러면 가격도 높고 가치도 높은 게 뭐예요? 여러분한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한테는 스마트폰인 것 같아요. 가격 비싸잖아요. 요즘에 100만 원 넘는 제 거는 약간 오래돼서 100만 원까지는 안 줬는데 지금은 150만 원 막 이런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스마트폰은 저는 정말 그 뭐 이걸로 영화도 보고 또 뭐 문헌 탐색도 하고 뭐 작업도 하고 수많은 뭐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치가 높고 또 가격도 높으니까 그러니까 가격도 높고 가치 높은 곳에 이쪽 여기에는 그 스마트폰이 있는 것 같고요. 근데 가치가 있는데 가격은 좀 낮은 게 뭔가? 이제 이게 생각해 보니까 옛날에 제가 처음에 결혼하고 도시락을 싸갖고 다닌 적이 있었어요. 아내가 도시락을 사준 거예요. 근데 이제 아내가 그때 당시에도 직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사랑하는 마음으로 싸준 거죠. 그게 이제 가격은 그러면 높은 거냐? 가격은 이제 왜 싸고 다니냐면 좀 아끼려고. 사 먹는 게 비싸니까 이제 아내가 또 영양가도 고려하고 본인이 이제 싸주겠다. 그래서 맛있게 잘 먹고 그런 거 보면 그거는 가격은 뭐 높지 않죠. 이 Y축으로 보면 가격이 낮지만 X축으로 보면 가치가 높은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자연에서 느끼는 풍경, 제가 보성 녹차밭을 처음 갔을 때도 어마어마한 거야. 느낌에. 그거는 가치가 매우 높은데, 거기까지 가는데 가격은 좀 높았지만, 어찌됐든 그렇게 나눠봤을 때 가격은 높고 가치가 없는 거는 뭘까요? 예를 들어 가격은 낮고 가치가 없는 거는 저한테는 돌멩이 같은 거. 길가의 돌멩이는 어떤 분한테 돌멩이가 소중하겠지만 저야 뭐 가격도 낮고 가치도 낮은 게 돌멩이인데 가격은 높고
가치가 낮은 건 여러분한테 뭐예요? 어려운데? 네? 어려운데요? 어렵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고 한참 동안 그러니까 나는 이때까지 이제 그 가격만 갖고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좀 혼란스럽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는 이 책에서는 가격, 화폐 매우 중요한데요.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돈이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한 사람은 돈에 환장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페이크라고 하죠. 난 돈이 안 중요해 그런 사람은 돈에 환장한 사람이라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돈이 중요한 건 전혀 아니지 않는데, 문제는 우리가 모든 거를 화폐로 보는 게 분명히 있고 내재적 가치를 우리가 실질적으로 고려하지 않는 게 아닌가. 근데 이게 우리의 잘못이냐? 제가 수양이 덜 돼서 그러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아마 지금 우리가 살아온 시대, 왜냐하면 저희 부모님들이 살아온 시대에는 물건이 귀했고 밥 먹는 것도 귀했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농부의 피땀 어린 손길이 들어간 밥을 한 톨도 남기지 마라. 근데 우리는 어때요? 이거 전기밥 싼데 이거 다 먹으면 살쪄. 혈당 피크 올라가니까 밥만 먹어. 옛날 우리 부모님 세대 같으면 너 왜 농부가 지은 거, 너 얼마나 힘든 줄 알아, 농업? 막 이러는데 저희는 이제 가격으로 보고 오히려 건강 뭐 이러니까 이렇게 좀 다르게 생각하는 거죠. 그거를 일단 그 돈에 조금 더 우리가 가치를 좀 중점적으로 한다. 요게 이제 첫 번째 장이고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장은 뭐냐? 두 번째 장은 이제 첫 번째 장이 정리학인데 이 불안이라는 게 결국은 화폐 시대에서 어쩔 수 없는 거다. 더더군다나 비즈니스가 그렇다. 예를 들면 여러분 금융회사 요즘 투자 권고한 거 보면 지금 당장 하지 않으면 늦습니다. 단돈 뭐 1,000만 원으로 시작하십시오 이러는데 이게 이제 불안을 자극하는 거죠. 결국은 이 시대가 우리가 돈이 없으면 어떡하나 큰일 날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야. 근데 이제 그래서 박고미 TV나 홍춘욱의 경제노트 같은 걸 보고 나도 이제 사적 연금의 뭐 매층 탑을 쌓아야겠다. 뭐 이런 생각으로 하는데, 근데 뭐 그건 좋은 일이죠. 근데 문제는 이제 큰 돈을, 왜냐하면 너무 불안해요. 노후가, 이게 월 300만 원, 400만 원도 부족하다는데요. 막 이렇게 나오는 유튜브도 너무 많고, 가끔 이제 어떤 유튜브는 노인분들에게 한 달에 얼마 뭐 하세요? 뭐 이렇게 해갖고 인터뷰한 다음에 여유 있는 분은 되게 좋아 보이고, 이게 어려워요. 내가 젊었을 때 좀 돈을 많이 벌 걸 그랬어요. 막 이렇게 나오는 것도 있으면 우리가 그걸 딱 보는 순간 매우 불안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막 투자를 막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그런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이렇게 하이닉스가 이렇게 파멸적으로 올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번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인터넷에 인증, 몇 억 벌었어요. 뭐 돈이 복사돼요. 막 이런 거 보면, 나만 지금 벼락거지 된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최근에 뭐 국민은행인가요? 뭐 이렇게 증권사에서 발표한 통계를 제가 언뜻 봤더니 이게 생각보다 돈을 많이 번 사람들, 그리고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그렇게 파멸적으로 벌 정도로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은 원래 돈이 많은 분들이지. 저도 삼성전자를 샀다가 이거 너무 많이 올랐는데 그랬다가 한 20% 올라서 팔은 것도 이제 큰 돈은 아니었고요. 뭐 후회하지 않습니다. 제가 개별주를 산 적은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냥 뭐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 사실은 모르면 손해보는 투자 기술이나 지금 당장 하지 않으면 알거지가 된다거나 저는 이런 건 없다라고 이 책에서 아주 합리적으로, 이분이 이제 금융을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해오신 분들이니까 이런 것들 좀 한 거고요. 자, 그러면 그런 불안을 갖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도 뭐 좀 돈이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뭐 그러면 그냥 그런 불안을 갖게 하는 게 화폐 시대 때 실물 경제가 아닌 화폐 경제에서 가질 수밖에 없는 필연적이고, 이미 우리는 이제 화폐 경제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이러면 당연히 돈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로 결론이 지어질 것 같은데, 문제가 하나 있는 게 일본이나 우리나 인구의 문제가 매우 커요. 무슨 말이냐? 이게 이제 돈을 많이 벌었다고 쳐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 월 500만 원씩 노인이 돼서 월 500만 원씩 벌 수 있게 매달 나오게끔 금융자산을 갖췄다. 너무 좋죠. 너무 좋은데 문제가, 제가 이 책을 읽고 왜 감동을 받았냐면
원래 돈의 가치가 있으려면 누군가가 일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이 많으면 어때요? 쿠팡에서 먹고 싶은 거 다 시키고 뭐 여행도 막 좋은 데로 다니고 그다음 또 뭐 하고 싶으세요? 돈 많으면 밍글스 막 이런 데 가서 막 맛있는 거 사 먹고 그러고 싶잖아요. 근데 누군가는 일을 해 줘야지 돈을 가진 가치가 빛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일본도 그렇지만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는 노동 생산 가능 인구 이게 15세에서 65세인데요. 이 사람 100명이 한 40여 명을 노인을 부양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100명이 40여 명을 부양하는데요. 시간이 가면 어떻게 되냐? 노동 생산 가능 인구가 거의 똑같은 수준의 노인을 부양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 이제 우리는 너무 많이 늙어가요. 사람이 너무 많이 늙어가다 보니까 돈을 가지고 있어도 그 서비스를 받을, 그 서비스를 해줄 사람이 부족하게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의료로만 얘기해 드릴게요. 이 책엔 안 나오는 건데 지금 의료보험 만족하냐고 물어보시면 어떤 분들은 만족 안 해? 막 이럴 거예요. 근데 지금 만족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돈을 내고 있는 분들이 1965세니까 60년생? 1960년생부터 1990년대 후반생까지가 돈을 내고 있잖아요. 그동안은 몇 명이 태어났냐? 생산 가능 인구가 한 해에 80만에서 100만 태어났어요. 근데 지금 노인분들은 한 4, 50만 명 태어나던 시대예요. 3, 40년대생, 그리고 50년대 초반생들까지 많아야 50만 명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4, 50만 명 태어나던 분들이 또 일부 돌아가셨죠, 이미. 근데 그분들을 지금 누가 돈을 내서 그분들이 치료받고 있냐면 80만에서 100만 태어난 인구분들이 돈을 벌어서 의료보험을 내주고 그 돈으로 이제 이분들이 의료를 혜택을 많이 받죠. 아픈 게 젊은 분들도 혜택을 받지만 나이 든 분들이 혜택을 많이 받으니까. 그런데 문제가 이제 지금 1955년생부터 80만 명씩 태어났는데 그분들이 벌써 71예요. 한 15년쯤 뒤면 아프시겠죠. 당연히. 아프고 의료비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건데 그러면 15년, 20년 뒤면 지금 20살, 2026학번, 2010학번은 몇 명 태어났는지 아세요? 50만 명이 안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근데 1955년생은 80만 명이 넘게 태어났어요. 지금 몇 명 태어나는지 아세요, 혹시? 태어나는 애들은? 24만 명쯤 태어나요. 그러니까 이게 인구가 줄면 돈을 내는 사람도 줄고요. 그러면 또 뭐 하느냐? 종사자, 쿠팡, 배민, 뭐 요기요, 뭐 이런 것들, 또 버스 운전, 또 택시 운전, 또 뭐가 있을까요? 돌봄, 복지, 국방. 생각만 해도 답답하죠. 이런 것들이 사람이 부족하게 돼요. 그러면 사람이 부족하면 원래 경제의 세 가지 요소가 물건, 그다음에 화폐, 그다음에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화폐는 우리나라 지금 뭐 수출이 잘 된다니까 좀 늘어난다고 하지만 화폐나 물건은 넘쳐나요. 자동화 시스템이나 여러 가지로. 근데 사람이 모자르게 되면 당연히 사람의 몸값이 비싸지고 이런 서비스의 가격은 오르게 돼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내가 600, 내가 지금 뭐 50세인데 65살에 이제 600 나오게 너무 잘 준비하셨겠죠. 그런 분들이 얼마나 있겠냐마는. 그럼 만약에 그렇게 준비해서 난 이제부터 안심, 나는 괜찮아. 그런데 그때 당시에 병원이 노인이 너무 많고 병원에서 뭐 의사도 필요하지만 간호사도 필요하고 병원 자체가 서울대학교 병원이 하나, 아산병원이 하나, 삼성병원이 하나인데, 세브란스 병원이 하나인데 노인은 2배가 되는데 그럼 돈이 있어도 그거를 이용할 수 있는 뭐라 그럴까요? 비용은 더 상승하고 기회도 낮아져요. 이 책이 그거를 굉장히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안정된 노후를 누리려고 경쟁하는 날이 지금이잖아요. 지금 막 미친 듯이 하는데, 근데 그 돈이, 사람, 인적 자본이 줄어든다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그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노동 생산 가능 인구가 이제 노인들을 이제 1대1로 매칭할 시대가 불과 몇십 년 안 남았어요. 그렇게 되면 노인들이 젊은이들, 65세도 젊은이라 치니까, 통계적으로 보면 15에서 65세니까 그 사람들과 똑같은 숫자가 이제 계속 부양을 받아야 된다면, 그러면 돈이 많으면 뭐예요?
왜냐하면 그 인건비는 엄청나게 오르고 그 화폐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이 책에서 뭐가 주장하는 거냐? 돈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돈 중요한데 돈만 있으면 우리가 노후가 준비가 되고 모든 게 해결될 거라는 건 완전 화폐 경제 시대의 얘기인데 화폐 경제를 지나서 새로운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 그 생각은 못 해봤는데 근데 저는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의료가 문제가 될 거라는 생각은 몇십 년 뒤에는 분명히 큰 문제가 될 거고 의사를 숫자를 늘리는 것만으로는 절대 해결될 수 없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정부가 조금 더 현명했으면 좋겠다. 물론 정부 현명하겠죠. 현명하겠지만 조금 더 생각을 조금 더 폭넓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책을 보니까 정말 큰 시련, 우리나라의 시련이 올 게 지금 현재는 우리가 다 젊으니까 여러분 뭐 지금 뭐 25살부터 한 30살부터 65세까지가 아마 인구가 많이 태어난 7, 80만 명 이상 거의 30대부터 5, 60대까지가 거의 100만에서 7, 80만 태어난 그 시대인데 그 시대의 사람들이 점점 인구가 테이퍼링, 줄고 있는 시대에서 과연 이 화폐만 가지고 그 인적 자본의 어떤 소중함이라든지 인적 자본에 대한 도외시를 한 채 이 돈만으로 운영이 될 거냐 이 얘기를 일본의 여러 가지 통계와 경제적 상황을 가지고 아주 적나라하게 책을 써서 정말로 놀랐습니다. 이렇게 오랜만에 인사이트를 주는 책이 있을까? 굉장히 울림을 준다고 생각했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우리는 일단은 여러분 뭐 이 책에서는 되게 재미있는 게 있었는데요. 에도 시대, 그러니까 일본의 도쿠가와 막부의 막판 에도 시대에 그때 에도의 상점 10곳 중에 3곳이 숯을 파는 장작 가게였대요. 숯 파는 장작 가게. 근데 이제 전자밥솥이 나오면서 또 가스레인지, 전자레인지가 나오면서 그 상점들 다 망했겠죠. 그 수많은 또 깡깡하면서 이제 저기 나무 베던 분들, 운반하던 분들 다 망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다고 새로운 게 안 생겼냐? 새로운 게 생겼죠. 전자제품 산업이 발달하게 되고 또 그걸 연구하는 공학자, 또 그걸 가르치는 뭐 공학 교수 뭐 등등 수많은 직군, 공장 노동자 뭐 많이 생겼잖아요. 결론적으로는 가치 있는, 그러니까 불필요한 인력이 소모되는데 인력을 소모하는 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새로운 기술 혁신이 있어야 된다. 이런 기술 혁신이 근데 안타깝게 일본은 일본뿐이니까 일본 책이니까 법이나 규제가 너무 막고 있다는 거야. 그리고 오히려 이런 것들은 가장 최상위 선진국인 미국에서 가장 활발하게, 왜냐하면 미국은 오히려 재벌들도 많고 기득권이 많아서 새로운 영역을 치고 들어온 애들을 막고 우리가 계속 이걸 유지할 것 같은데 코닥이 망한 이유 아시죠? 코닥이 디카를 먼저 만들었는데 야 이거 쓰면 우리가 필름이 안 팔리니까 망할 거라는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또 디카를 치고 올라오고 이런 것들 끊임없는 혁신이 일어나면서 또 새로운 디지털 카메라 시장이 생겼고 스마트폰에 이식되면서 뭐 아이폰이라든지 삼성 갤럭시가 새로운 또 시장이 열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분은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것들을 하는 거에 일본 정부가, 근데 우리나라 같으면 우리나라 정부가 규제라든지 이런 거를 철폐하면서 새로운 혁신과 새로운 것들 하는 것들을 좀 이것들을 돈에 막 필요한 데 너무 많죠. 다리도 짓고 막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사람 일을 줄이고 이 사람들의 인프라를 좀 더 넓게, 왜냐하면 인구 주는 거는 막을 수가 없어요. 외국 분들 데리고 오면 안 되나요? 그게 좋은데 여러분 알잖아요. 한계라는 게 있고 분명히 거기에는 리미트가 있어요. 우리가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의 반을 외국분으로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조금씩 들어오는 거는 우리가 당연히 그분들을 잘하고 해야 되는 게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효율화를 이루면서 이게 어떻게든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첫 번째 장은 혁신을 통해서 귀하게 여기는 불필요한 건 없애고, 그러니까 일본은 아직도 도장 찍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조금이라도 효율화해서 우리도 공무원을 줄이자 이러면 공무원분들이 우리 일 되게 많은데 공무원들이 힘들다 이런데, 제 말은 공무원 니네들 보기 싫으니까 없애라 뜻이 아니라 일의 효율화를 통해서 우리 인구 어차피 줄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혁신과 규제 철폐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하자라는 내용이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 사람 귀하는지 알자. 옛날에 예를 들면 수원성은 누가 지었어요? 수원성이요? 네. 정조라고 얘기. 근데 그거는 사실은 수원성을 지은 사람들은 그 시대에 살던 백성분들이에요. 근데 왜 우리가 정조라고 그러냐면 정조 임금님께서 짓자고 했으니까 이게 일어나서 한 거잖아요. 지금 이 시대에도 이거 누가 만들었어 그러면 예를 들어 삼성의 그 갤럭시 누가 만들어 그러면 이재용 회장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근데 이게 이제 앞으로는 사람 귀한 줄 알자. 이런 내용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사람이 앞으로는 귀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인적 자본은 너무 풍부했고 왜냐하면 1940년대부터 80년대 발전 때까지 보면 사람을 갈아 썼어요. 우리 나 때는 하면서 막 지금도 왜 요즘 젊은 애들이 이렇게 일을 안 해? 유구휴가 꼬박꼬박 쓰고 이 자식들이 토요일날 꼬박꼬박 놀고 우리 때는 토요일날 근무했어. 이게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도 꽤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그 시대를 살았으니까. 인적 자본이 풍부한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든 실물 경제를 해서 우리가 원하는 거를 만들고 컬러 TV를 만들어야죠. 근데 우리 기술이 없어. 또 밤새 공부하고 밤새 일하고 노력하고 이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잘못된 게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는 건 당연한데 근데 새로운 시대가 올 거라는 거야. 왜냐하면 사람이 부족한 시대. 그러면 취직 잘 돼서 개꿀 좋은 거 아닌가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AI와 경쟁해야죠. 근데 AI의 경쟁도 여기 책에 우리가 그러면 어떤 AI와 경쟁하는 사람이 돼야 되냐? 포드라는 사람 아세요 혹시? 네, 그 미국의 유명한 기업가죠. 포드가 이런 말을 했어요. 만약에 어떤 사람에게 지금 그 소비자에게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운송수단이 뭡니까? 그러면 더 빠른 말이요. 했던 시대의 포드 사람이에요. 포드는 뭘 만들었어요? 자동차를 만들었잖아요. 티카. 그렇죠? 그런 것처럼 AI는 더 빠른 말을 어디서 찾을지 어떻게 하면 구할 수 있는지를 얘기해 줄 수 있는 강력한 툴인데 전혀 새로운 것들을 만들 수 있는 것은 그래도 인간이 아니겠느냐? 그러면서 인력이 귀하게 대접받고 그 인력이 적재적소에 그 제대로 된 창의적인 일을 함으로써 인구가 부족한 이 시대에 조금 더 우리가 좀 더 잘 될 수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아주 풍부하게 담겨져 있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이 책은 재테크 서적은 아니고요. 우리가 돈이라는 것 가치에 매몰돼서 돈 너무 중요하죠. 하지만 이 돈을 모으면 우리 노후에 다 해결될 거라는 생각 이게 사실 우리나라랑 일본은 아닌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미국이면 모르겠는데 우리나라는 아닌 것 같아요. 여기에 보면 굉장히 위험한 통계가 있고요.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이 줄고 근데 애들한테 그러면 젊은이 분들한테 애기는 나란 말이야. 왜 안 나는 거야? 그게 안 된다는 것도 이 책에 잘 나와 있습니다. 시대는 변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작은 나오는 인력을 갖고 효율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 시대를 잘 할 건가? 돈 많으면 사람이 적잖아요.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돈만 많고 그냥 20, 30년 흐르면 돈 많아도 아무 소용 없어요. 돈이 많으려면 가치가 있으려면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말. 이게 이 책의 핵심이고 인적 자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개인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어떻게 이걸 바라볼 건가를 굉장히 날카롭게 지적한 책이라서요. 이게 꼭 사회 구조만을 다룬 책은 아니고 개인들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를 이 안에 곳곳이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읽은 재테크 서적들보다 이건 재테크 서적은 아니지만 좀 더 제 인생에 조금 더 도움이 주는 파이낸스에 관련된 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한테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재밌게 읽었고요. 인사이트도 풍부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으시길 바랍니다. 순서를 1, 2, 3, 4가 소 챕터 제목이 1장이 정리하기, 2장이 준비하기, 3장이 직시하기. 진짜 이런 시대가 올 거라는 거. 4장이 협력하기인데 읽으면서 내가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까를 준비할 수 있는 좋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